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시 확인해 보면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고 심실은 혈액이 나가고 정맥은 심장이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여기 꽂혀 있겠죠, 그렇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니까 여기 꽂혀 있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보고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이쪽이 어느 쪽? 오른쪽인데 이게 지금 관찰자 기준이고 이 오른쪽 왼쪽 나뉘는 거는 심장 주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심장을 몸을 해부했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심장 주인의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이 아니고 좌심방이에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이 관찰자 기준이 아니고 심장 주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좌심방인데 여기는 지금 들어오는 곳이죠. 심방은 들어오는 곳이니까. 근데 어디랑 연결돼 있어? 들어오는 곳이니까 정맥이랑 연결돼 있겠죠. 정맥이랑 연결돼 있는데 이 정맥이 폐로부터 연결된 정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폐정맥을 타고 들어오는 혈관이 꽂혀 있는 것이 좌심방이고 좌심방이 수축하게 되면 축 하고 지나가면서 좌심실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좌심실은 이제 혈액을 받았지 어디로부터? 좌심방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다시 수축을 쫙 해서 대동맥으로 슉 나간다. 이제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를 통해 들어온 피가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퍼지는 이 구간이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는 좌심방, 좌심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우심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심방이니까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겠죠. 그럼 또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정맥일까 동맥일까?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이 되겠네요. 근데 어디서 오는 정맥이냐면 대정맥은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대자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정맥이 꽂혀 있는 곳이 우심방이고요. 우심방이 수축하게 되면 우심실로 슉 밀려나가겠죠. 이제 우심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심방에서 들려온 혈액이 다시가 슉 수출하면 또 샥 나가겠죠. 근데 이제 어디로 나가냐? 나가는 거니까 또 이제 동맥이랑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동맥이냐면 폐랑 연결된 동맥이에요. 그래서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슉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순환할 때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심장을 지금 심방과 심실 그리고 연결된 혈관이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각각 심장의 구조의 이름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판막의 역할 여기 하나 있고 그죠? 또 나가는데 이렇게 있겠죠. 혈압이 약하니까 그래서 판막 같은 경우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한다. 왜냐면 얘가 지금 만약에 좌심방이 수축을 해서 좌심실로 가야 되는데 판막이 없으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가 이번에는 혈액이 일로 온 다음에 얘가 수축할 때 좌심실 수축하면 온몸으로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수축하면서 혈액이 다시 좌심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방, 심실,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심실이 수축하면서 다시 좌심방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혈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씩 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심방. 혈액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서 좌심방, 그다음에 우심방이 있습니다. 혈액이 들어오고 폐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오고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들어오는 곳이구나. 그리고 심실. 여기 있는 좌심실, 여기 있는 우심실. 좌심실은 수축하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우심실은 수축하면 폐동맥으로 나가고 그래서 폐로 가는 곳이 우심실, 온몸으로 가는 것이 좌심실. 넘어가 볼게요. 정맥. 심방이랑 연결된 혈관이 정맥이에요. 정맥. 그래서 폐랑 심장이 연결된 정맥은 폐정맥, 온몸이랑 심방이 연결된 정맥은 대정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심방과 연결된 혈관은 정맥이고 폐랑 연결되는 곳이면 폐정맥, 몸이랑 연결됐으면 대정맥. 두 가지. 마지막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데 여기 좌심실에서 나가는 이 동맥은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 우심실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폐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폐로 나가는 동맥, 폐동맥 이렇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거든요. 꼭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심장을 직접
그리면서 해야 돼요. 순환은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심장의 이 이미지가 달라지면 문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심장과 혈관 이 이미지가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 있으려면 본인 직접 심장을 그려보고 혈관을 연결한 다음에 뭐 폐동맥인지 폐정맥인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보기 활동 볼게요. 169쪽의 해보기 혈관의 종류와 기능 먼저 보면 두 가지의 혈관이 지금 단면이 잘 보이고 하나의 혈관은 잘 안 보이는데 포인트가 얇은 하나의 막이다. 얘는 두꺼운데 두께가 다르고요. 그죠? 얘가 훨씬 더 두껍고 얘가 좀 얇고 얘는 판막이 있는 특징이네. 먼저 가나다 이름을 알아봐야겠다. 얇은 하나의 세포막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어떤 혈관? 정답은 모세혈관이 되겠죠. 답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가번은 혈관벽이 두터워. 왜냐면 심장으로부터 오는 강한 혈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동맥, 정맥, 동맥. 여기는 혈관벽이 비교적 얇아도 돼요. 왜냐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세지 않아. 높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서 혈액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과 마찬가지로 판막이 필요해요. 여기는 무슨 맥? 나머지 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각각 쓰라는 게 1번 정답이죠. 각각 쓰세요. 여기는 가는 동맥, 나는 정맥, 다는 모세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답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2번 나 혈관에만 판막이 있는 까닭을 혈압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 낮다? 혈압이 낮다. 그러니까 거꾸로 흐를 수 있다 없다? 거꾸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판막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직세포와 혈액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혈관 이름을 쓰고 가나다 중에 어디죠? 다번이죠. 다번이었죠. 모세혈관이었죠. 그 혈관 이름을 쓰고 혈관의 구조를 말해보자. 혈관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모세혈관은 지금 이 산소나 영양소를 세포로 줘야 되고 세포에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려면 이 세포벽이 두꺼워야 될까 얇아야 될까? 얇아야 되겠지. 그러면 모세혈관의 특징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뭐가 좋냐?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교환하기가 쉽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모세혈관과 주변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서 더 물질 교환이 쉽게 일어난다. 답 보여드릴게요. 씁시다.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장이 너무 길면 줄여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써보세요. 자, 다 썼죠?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순환계의 기관 중 혈액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죠. 어떤 기관일까요? 정답은 심장. 그럼 2번.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혈관의 종류 3가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가는 뭐예요? 정맥이에요? 동맥이에요? 모세혈관이에요? 정답은 동맥. 3번. 온몸에서 분포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모세혈관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혈액을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모세혈관이 이런 특성을 갖는 장점을 설명해보자. 면적이 넓다. 무조건 면적이 넓다면 무조건 그거예요. 표면적이 넓다는 거는 효율이죠. 효율. 넓은 면적에서 물질을 공유하는 거. 그럼 혈관이 넓게 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물질을 교류할 수 있는 면적도 넓다는 것이겠고, 혈관에 흐르는 속도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오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거니까, 모세혈관의 특징은 면적이 넓어지고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써주세요. 시작. 이것도 뭐 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난다가 포인트인데, 왜냐면 면적이 넓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뭐 더 쓸만한 게 있나? 위에 이미 다 언급이 됐는데 여기 밑줄 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모세혈관이 가장 넓은 면적이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효율이 좋다고 써도 되겠네. 원활하게 일어난다. 물질 교환의 효율이 좋다.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답은 이거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다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정답을 잘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심장의 그 기본적인 구조랑 심장에 어떤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 혈관과 심장을 지나는 혈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지, 우리 온몸을 돌게 되는지,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 중단원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